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TV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네, 반갑습니다. 저 중구 성동울에 출마하는 박성준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이 고민정TV에 출연하게 돼서. 느낌 캠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차에서 딱 내려서 네. 고민정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네. 느낌 있는 정치, 느껴지는 정치, 그렇죠? 네. 와닿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딱 들어오면서 기운이 참 좋다. 아, 역시 고민정 후보에 맞는 캐치프레이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선배님의 캐치프레이즈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랬죠. 거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정치는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삶의 반장으로 사건 반장에서 삶의 반장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겠다. 해결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구 성동을에 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사는 무조건 그렇죠. 박성준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다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이제 지역민들을 만나서 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또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 순위를 좀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제가 몇 번의 그 콜라보 라이브를 진행을 했지만 오늘 이분하고는 좀 편하게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어가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진행을 잘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온라인으로 또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달인이신 분이라 오늘 좀 제가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캠프에서 떠나면서 고민정TV 출연한다고 하면서 나는 오늘 고민정 후보에게 기대를 가니까 그런 생각 지금 접으십시오. 제가 묻어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선거운동 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목소리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으로 그렇죠. 일하는 걸 했었으니까 관리를 나름 잘한다고 하는데도 하도 이제 말도 많이 하고 그 지역도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피로를 풀 시간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유세가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목이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저하고 이제 고민정 대변인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저희가 2월 2일 날 입당 인사로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같이 하고 저는 이제 3월 2일 날 공천을 받았는데 그 3월 2일 공천하고 그 주에 금요일 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저도 한 달 이상 못 보다가 고 대변인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고 대변인도 얼굴이 좀 빠지고 저도 빠졌더라고요. 마음고생들을 많이 해서. 마음고생도 하고 육체적인 고생을 해서 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즐겁게 일은 하고 있지만 무척 힘든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여기 이제 광진을에 와서 어떤 분들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되게 갈렸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갈수록 진해지기는 하는데 확실히 어려운 선거구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뭐 고민정 후보가 얘기하니까 정치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게임인데 어쨌든 저하고 이제 아는 분들이 고민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분들이고 고 후보도 잘 아는. 예를 들어서 그 조수빈 아나운서 있잖아요. 조수빈 아나운서가 고민정 후보를 딱 얘기하더군요.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여성 대통령이 또 나온다고 하면 고민정 후보다. 왜 그랬을까? 저한테 딱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KBS 김한솔 PD인데 영화 감독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솔 감독이 같이 동기잖아요. 동기죠. 나이는 하나 어리고. 하나 어린데 그 감독이 딱 하는 말이 자기는 입사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고민정 아나운서가 대성할 거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같이 올 때 빛이 달랐다. 됐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있을 때 잘하지. 그 고민정 후보 이제 그때 현역 아나운서 때 볼 때 다른 아나운서와는 좀 차별성 있는 우아함이 있고 또 고상함이 있고 뭔가 좀 다른 세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치 전선에서 저하고 또 만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여행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에 몇 년이에요? 그게 2010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 당시 이제 아나운서 협회에서 중국 CCTV 방문할 때 그랬죠. 제가 그때 단장으로 갔고 맞습니다. 같이 갔을 때 중국의 또 방송도 보고 또 중국의 역사 현장도 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기억 안 나시죠? 같이 제가 저녁 먹으면서
고 후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방송은 오래 할 것 같지 않다 내 느낌이. 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아마 새로운 일을 하지 않을까 싶다. 제 생각에 제 느낌이 맞다. 그게 2010년이었는데 딱 10년이면 강산 변하는데 제 예견이 맞았습니다. 맞네요. 그때 박스트라다무스?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만 들은 게 아니고 그 당시 테이블에 있을 때 제가 그 아나운서 후배들에게 고민정은 뭔가 다르다, 확실하다, 아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아나운서 생활 오래 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그 얘기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이야, 역시 말씀을 이런 기분이군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요? 네. 봅시다. 예. 여기 금호동 여사님, 예. 금호동에서 오셨네. 중구성동을 박성준 후보 JTBC 사건반장 했던 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셔요. 네. 그리고 피츠 세이브미 여기 방송국 같은 느낌이라고 두 분 연예인 같은 느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치를 같이 하면 우리가 네. 이게 콜라보를 해서 새로운 영역을 좀 만들어 새로운 보죠. 영역을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 세계에서 못했던 정치 영역에서의 그렇지. 두 앵커, 두 MC가 새로운 정치를 펼친다고 하면 뭔가 먹힐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의 문화가 많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정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플랫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이미 저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버렸는데 정치는 여전히 그 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방송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포맷이 있고 형식에만 얽매여 있지. 요즘에는 진행 방식의 큰 특징은 저는 두 개로 보거든요. 네.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자유로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속도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우면서 속도 있고 거기에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기존의 이제 방송들은 좀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의 큰 흐름을 좀 못 쫓아온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서 또 승리해서 이제 국회로 가게 된다면 정치에 또 새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에 우리 둘이 정말 선봉해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가서 그렇죠.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진을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축이 Y축과 X축이 있다. Y축으로 봤을 때는 종로, 중구 성동을 용산 이게 Y축이다. 그 중심에 이제 저도 중구 성동을 있는 거고 한쪽에 봤을 때는 X축으로 봤을 때는 동작을이 하나 있고 또 최고의 방점은 나는 이 광진을에 있다. 그래서 고민정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만 활용점정 그 점을 찍는 사람은 고민정 후보여야 된다라고 제가 그 중구 성동을 유권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감사해라. 그것은 이번 싸움이 다음 대선과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번 총선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네. 2022년 대선에 전초전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에 다음 정부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되고 앞서 얘기한 조수빈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여성 큰 정치인으로서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더 앞서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마도님 두 아나운서 출신이라 라디오가 빈틈없고 제가요 빈틈없고 좋다고 지금 도마도님이 하셨는데 다른 점을 하나 뭘 느꼈냐면 이분이 카메라를 보시는구나. 대체로는 카메라를 잘 안 봅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저를 보죠. 아니면 이것만 노트북만 보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저절로 분배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카메라가 단순히 그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 저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커다란 저 렌즈를 보면 사람 눈은 요만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저게 몇 배나 될까? 그렇죠. 한 20배 이상은 될 텐데 그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저 렌즈 너머에 있어서 어쩔 때 보면 되게 겁나기도 하고 나의 속속들이를 다 보는 것만 같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카메라가 저희를 쳐다보고 찍고 있지만 카메라 뒤에 있는 그 시청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몸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좀 낮추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거 우리 좀 몸에는 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보면서도 그건 좀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입당할 때 네. 고민정 대변인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2월 2일. 네네.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갔는데 보통 이제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막 기운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카메라 후레쉬에 좀 겁날 수가 있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많은 카메라가 있고 그럴 때 좀 더 기운을 받고 힘을 받는 게 그렇죠. 저희가 좀 가졌던 그런 DNA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박수를 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이제 질책을 하고자 하는 분도 예.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우리의 국민이시기 때문에 질책은 질책대로 받아들이고 또 박수 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한껏 기운을 또 받고요. 네네. 예, 그런 교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확실히 네. 예, 고민정 TV에 출연해서 네. 기대서 잘 갖고 있다. 아, 오늘 그 고민정 TV의 그 많은 팬들이 네.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유튜브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참여하는 구독자 분들 수? 구독자 수라고 해야 네. 되죠? 구독자 수가 하루에 한 명만 늘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네. 홍보 한번 가시죠. 저도 이제 박성준 TV를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구독자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고민정 TV를 보니까 6만 명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마디만 네, 먼저 네, 하고 하시죠. 가면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뷰수, 그죠? 네. 조회수로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고민정 후보를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고민정 TV의 그 애독자들이라고 하겠죠. 그분들도 박성준 TV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가지실 겁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민주당, 네, 네. 이 민주개혁 세력들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제 TV에도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예, 예. 꼭 박성준 TV도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아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하시면 돼요. 그거 한참 배워야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아니지 구독과 좋아요. 자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 써놨네요. 알림 설정은 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까요? 준비되겠습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사랑입니다. 네. 그래도 어렵네요. 분명히 오늘 최소한 그죠? 네. 100명 이상 들어갑니다. 아, 예, 하루에 한 분이시라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이 939분이 아, 들어와 그래요? 계십니다. 예, 네. 이제 계속 올라가 있고요. 아는이님께서 지금 구독했다고 물풀애님도 네 구독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영님도 바로 구독했습니다. 김진미 TV님도 그렇고요. 강태영님 아니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고민정 집에 들어오셔서 예 그쪽으로 다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또 챙겨야죠 제가 다 글로 가시면 안 되고 가셨다 둘 다 구독하시면 되죠. 네. 라이브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라이브는 제가 틈이 없어요. 여력이 없습니다. 고민정 후보같이 이렇게 지명도가 더 있거나 아이 무슨 또 소리세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저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제가 하고 있는 박성준 TV는 제가 좀 따라다니는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영상을 담아서 좀 보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좀 못하고 그러니까 생방송 체질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생방송이 깔끔하고 좋잖아요. 오늘 딱 생방송 하니까 막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물 만난 고기. 가끔 후보자님이 좀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생방 한번 가시면 됩니다. 예. 고민정 TV에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후보 등록은 하셨고요. 후보 등록했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전 이제 후보 등록하는 날 상대 후보를 처음 만났어요. 아, 그날 처음 만나셨구나. 26, 27일 후보 등록했잖아요. 네네. 3월 26일 아침 한 9시 반쯤에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갔는데 먼저 그 지상욱 후보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교차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네.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지상욱 후보가 제 손을 너무 꽉 잡는 거예요. 웃겠죠 제가. 기선제압 들어오는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지상욱 후보가 겁을 먹었나? 그런 좀 마음. 그래서 제가 그냥 겸손하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그렇게 갔죠. 더 대화를 나누시면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렇게 지역 다니시면서 만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 번 더 봤죠. 이제 그 행사장에서 그러셨구나. 새마을 지회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앞에 좀 얘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일정상으로 또 지상욱 후보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시니까 먼저 말씀하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제가 좀 한 2-30분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하고 좀 나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제 간혹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저희 사무실 바로 길 건너가 상대 후보 사무실이니까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다 이게 좋은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는 비슷하니까. 네. 저는 그냥 이번에 선거 볼 때 네. 결국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겠느냐의 어떤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평가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대립각을 좀 세울 수 있는 카드일 것 같고요. 저도 또 고민정 후보가 또 오세훈 후보와 그런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힘이 발휘가 됐네요. 지금 박성준 TV 구독자 수가 1,800명을 돌파했다고. 여기 와서 3,000명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한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 보좌관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네. 안중승 그 보좌관님인데, 네. 조직에서는 최고예요. 저희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고. 온라인에서 지금 조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분께서 컨택을 해오셨다고 제가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략가예요. 저 후보들은 사실은 현장에 뛰다 보니까 네. 캠프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딱 만나보니까 대단한 분이고 제가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루에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세요? 저녁마다 저한테 딱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저 하루에 하나씩, 저는 하루에 2개씩 배웁니다. 요즘은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녁에만 한번 들어오니까 그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은 뭐 전체적인 그림을 워낙 잘 그려주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후보자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라는 건 후보자를 비롯해서 캠프에서 함께 해주시는 참모들,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지지자분들이 같이 있어야 선거는 승리가 될 수 그렇죠. 있고요. 이게 또 단순히 선거를 승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더 열띠게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고민정 잘 되라, 박성준 꼭 붙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촛불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캠프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예를 한번 들었어요. 네.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면서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연출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주요였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서 주연 배우의 역할로서 귀담아 들어서 그 충실했다. 액터로서 어떤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프에 우리 안준승 보좌관 같은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연출가가 되더라. 한 분 얼굴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출가가 되더라. 되게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짙은 눈썹과 까만 눈망울. 뚜렷한 이목구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저런 연출가들이 해준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맞게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자신을 가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제 캠프에서 더 힘이 되고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저도 늦게 출발했지만 캠프가 좀 지금 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어요. 소수지만 잘 짜임새 있게 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캠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2017년 이제 대선을 치렀을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후보자와 일부 참모들만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그렇죠. 지지자분들께서 본인이 후보가 돼서 정말 열심히 뛰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에너지가 만나면서 핵융합이 되면서 이게 폭발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도 후보자들은 각 지역마다 여러 명이 있지만 또 비례까지도 여러 곳이 있지만 이게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힘을 이제 모아야 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또 하나는 비례대표의 더불어시민당, 거기는 5번이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만
결국 국정이 안정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거기 네, 또 다른 당이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네, 아 맞아요. 예, 다른 당이죠. 그렇죠. 자, 네. 그리고 또 개미님께서 네. 박성준 후보님, 박성준 TV 구독자 수 2,000명 넘으면 장기 자랑해주세요. 야, 이러다가 이 시간에 2,0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아, 보통 자기 자랑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장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알고. 제가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고민정부에게 기대로 왔다. 제대로 지금 기대신 거예요. 지금 몇 명까지 갔어요? 1910년. 바로 이거 방송하다 2,0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노래 하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노래 애창곡이 뭐예요? 그 애창곡이요. 아니 노래방을 자주 가세요? 아 정말 저는 노래방은 잘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도 잘 안 가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나운서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목소리가 금방 가버려서 안 갔어요. 저도 노래방 가면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폐쇄된 공간이 저에게 조금 이렇게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적어도 앞에 한 1,00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노래방 그래도 가서 한 곡씩 하는 게 요즘 이제 유흥 문화니까 또 트로트 대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요새는 또 이 네. 코로나19 때문에 노래방을 못 가잖아요. 그러네요, 노래방.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역 다니다 보면 그 노래방 사장님을 한 분 만나 뵀는데 거리에서 맞아요.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나 또 너무 감사하게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거니까 빨리 이거를 극복하려면 뭐 참고 견뎌야죠 그러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진짜 많이 배워요. 네네. 참 빨리 아픔이 끝나야 될 많이 텐데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많이 침체돼 있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네네. 사람들에게 좀 웃음도 주고 또 요즘 선거철입니다 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계속 우울에만 있으면 이게 삶의 활력이 잘 안 찾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간에 웃고 떠드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초반에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이 민주주의의 꽃이고 또 축제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난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이 축제의 장을 단순히 정치인 몇 명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만드셔야 되고 네네. 여러분의 축제의 장이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좀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얘기하셨는데 선거의 유권자가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어떤 행사를 가장 네.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렇죠.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임성을 묻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 책임성을 확보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선거니까 유권자의 힘을 좀 보여주시고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 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신진 정치인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대도 반영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좀 구별해서 네네. 이 후보가 잘할지 못할지를 한번 거기에 심판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JJ님께서 성동구을 지역구 이야기 좀 해달라고. 중구 성동구요. 네. 중구는 성동구은 중구가 이제 한 15개 동이 되고요. 네. 또 성동구은 금호 옥수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인데 좀 광범위합니다. 기존의 중구 성동구는 보수 진영이었거든요. 보수 후보들이 계속 차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드시 탈환해야 되고 지역적인 어떤 특색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기존의 중구 성동을 주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경제 중심 또 정치 중심. 특히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이 중구에 속해 있어요. 명동도 그렇고요. 또 네네. 소공동, 울지로가 다 중요한 데가 포함됩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산실이 이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만약에 경제를 다시 살린다고 하면 그곳이 어디겠느냐. 바로 동대문과 남대문, 명동 이곳에 해외 관광객도 오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더 돌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역을 좀 반드시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 정책은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에 저도 집중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네. 또 성동울은 금호 옥수 지역인데 요즘 떠오르는 주거 환경 명품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분들이 이 지역에 산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문화가 접목된 금호 옥수 지역의 명품 도시로서 제가 만드는데 또 일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광진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예. 그러니까 중구 성동을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그렇고 네.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광진을의 발전 방향도 그렇고 중심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황제식 개발을 통해서 쭉쭉 뭔가 마철루만을 만들어내는 네네. 그런 옛날 방식의 개발은 이제 더 이상은 그렇죠. 안 된다. 네, 네.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삶이 네.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그걸 이어가야죠. 그러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던 어떤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 네. 철학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되뇌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되고 경제 어떤 집중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평등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생산적 복지를 얘기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지역균형도 지방 분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 그것도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을 골고루.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사실은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가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네. 정부에서도 이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이제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키고 있고, 예. 이제 최저임금이든 주 52시간제든 이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은 네. 결국은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네. 조금 더 줄여보고자, 그리고 이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그 망 안으로 가져와서 국가가 그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늘 뭐 이렇게 반합이 있으니까 찬반이 예.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한다면 예. 안 될 게 없더라고요. 예. 뭐든지 그 해결의 중심에는 또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네네. 늘상 많이 경청하는 자리를 가지셨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제 지역 네. 상인들, 학부모님들, 혹은 뭐 체육과 관련된 이제 협회 분들 등등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해줄 수가 없지만 네네.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놓지 않으면 저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이제 설령 의원이 되고 나서도 네네. 어떤 곳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취합이 안 되는데 네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의 의견들을 계속 많이 들으면서 뭐가 어렵고 방향은 무엇인지를 네. 듣는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서는 되게 조금 속이 후련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 고민정 후보가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지역 공약하면 개발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요즘 또 유권자분들, 뭐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개발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그렇죠. 도시의 그림이 그려져야지 단순하게 뭐 빌딩 몇 개 진다고 해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문화가 접목이 돼야 되고 또 역사성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같이 끌어가야만 끌어간다는 표현보다 같이 더불어 가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좀 완성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네. 게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자 노래 생각하셨어요? 말하면서 생각하셨죠? 지금 생각했어요. 버지의 그 가시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가사는 아시고요? 자, 지금 생각해 볼게요. 자, 뭐 일단 한 번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되는 노래 하려고 물좀 주세요. 제가 목이 엄청 탑니다. 오늘 하도 많이 돌아다녔더니 중간에 그냥 바로 할게요 노래. 제가 기억 좀 나는 게 있어요. 아 있나요 노래? 네, 저희 인터넷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중간에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버즈의 가시 왜 선정하셨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네.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요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그 정치에 입문하면서 생각했던 제 개인적인 공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살다 보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찔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비우고 낮추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이게 이번 이제 선거 임하는 자세였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도 내가 비우고 낮추고 찔리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그랬더니 정말 전략 공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정치의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성동을에 저를 공천해 주더라고요. 그 자세에 가겠고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또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꿋꿋하게 가는 것이 또 정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누구나 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가시처럼요. 그럼요. 네. 또 아프지 않고 성숙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 정한 시간은 거의 다 지났어요. 벌써 지났나요? 네, 31분 됐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예. 파란 하트와 박수와 엄지척을 또 꽃다발까지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몇 분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달구벌 총각님, 이상환님, 조원우님, 보물지도님, 리필님, 요로님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오셔서 글들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막 빨리 올라옵니다. 예, 두 분 모두 승리하세요. 김진미 TV님 올려주셨고요. 네네네. 아이고 이렇게 막 빨리 올라와서 제가 글을 못 읽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네요. 아마도 오늘 박성준 후보께서 오셔서 네. 노래를 불러주신 덕분이 아닐까. 네. 그 덕에 오늘 고민정 TV도 구독자 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그러면 하며. 이렇게 되겠네요. 고민정 TV 10만 될 때 네. 제가 노래 더 한 곡 준비하고 오. 또 답가로 고민정 네. 후보가 또 한번 하는 거. 야. 어떻습니까? 좋죠. 그런 의미에서 짠 네. 한번 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컵을 받았을 때요. 광진 사람 이제 광진이 뜬다 고민정. 그리고 뒤에 우리 고민정 후보의 사진이 있습니다. 많은 힘이 돼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도 늘 응원하면서 네. 오늘 출연이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역시 달라. 지금 이제 클로징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끝날 시간 1분 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유, 정말 네. 너무 편하고 재밌게 했던 30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제 직업으로는 선배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서는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첫 발을 내디딘 네. 이제 동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정치를 그려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네. 고민정, 박성준 저희 그렇죠. 두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반드시 촛불의 완성을 여러분 손으로 이루시길 네. 바랍니다. 제가 또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네. 저는 고민정 후보가 제 KBS 또 아나운서 후배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선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정치 입문을 하셨는데 처음 입당할 때 제가 고민정 후보 그 전에도 이제 봤던 느낌은 참 단단하다. 그리고 단단한 걸 넘어서 당당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당당함은 내적인 어떤 힘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면서 단단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같이 가고 이번 총선 승리하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둘이 다음 대선에서 네. 이런 방송을 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펼쳤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김치국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요. 엄청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기대려고 왔다 힘들어서. 자, 우리 유튜브 안에서만 조금 행복했던 것으로. 네. 자, 그럼 마지막 인사는 요즘 코로나 인사죠? 그렇죠. 주먹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